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마이크 들리시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디오 문제를 겪고 있었어서 마이크 들리는지 확인되고 나면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블렌더 세미나 3D 렌더링 홀로서기 강좌 진행을 맡은 산업디자인학과 석사 김도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온라인이라서 들을 수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서 들린다고 해주시네요. 네. 오늘 원래 저희 세미나가 40명 정원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네, 고맙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도 지금 아마 들어오고 계셔서 그런 걸 텐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혹시 다들 블렌더 설치하고 오셨나요? 미리 설치를 하고 오시라고 일단 공지를 드렸었는데 설치를 진행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일단 소개 강의 먼저 하고 이거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 되게 새롭네요. 그러면 소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3D 렌더링 홀로서기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블렌더 조작법. 일단 맨 처음에 설치하고 내가 도대체 뭘 눌러야 될지, 어떻게 돌아다녀야 될지, 그리고 이 툴이 뭐 하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기초 강의를 일단 준비를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 오신 거 다들 환영하고요. 오셔서 감사하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공지가 나갔을 텐데 이게 2시간 강의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저희가 보통 뭘 하게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맨 처음에 소개 강의를 항상 할 거예요. 오늘 뭐 할지 그리고 미리 배워야 되는 이론 같은 게 있으면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분에서 20분 정도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소개 듣는 동안 이런 거구나, 오늘 배울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배운 게 어디에 쓸모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감을 잡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블렌더를 켜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방송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누군가의 속도를 모두 맞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 페이스대로 여러분들이 모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페이스대로 실습을 진행할 건데 혹시 따라오지 못하시더라도 유튜브에서 살짝 뒤돌려 보시면 제가 방금 했던 거 그냥 돌려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가 안 맞으시다면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5분 잡았는데 이거는 제가 실습 중에 휴식을 할 수도 있고 실습 끝나고 휴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확인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휴식을 하고 나서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근데 질의응답을 이렇게 몰아놓은 이유가 저희가 생각보다 인원이 많고 그리고 온라인인 특성상 질문을 하나하나 중간중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습 중간에 질문은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 제가 만약 시간이 된다면 그걸 돌려보면서 대답해 드릴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Q&A 시간을 따로 마련했으니까 그때 해주시는 걸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렇고 다음 강의 이런 게 조금씩 시간이 변할 수는 있는데 이런 구조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되게 가벼워요. 이게 이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맨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실 테니까 알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블렌더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가벼운 강의를 준비했어요. 이게 정말 질문이 애매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지 모르면 항상 구글에 검색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블렌더가 뭔지 검색을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믹서기 사진만 나오고 그냥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찾는 게 밑에 있기는 하죠. 이게 3D 프로그램인데 다만 막 다른 오토데스크사의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유명하지가 않아서 좀 묻혀있는 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블렌더가 도대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냥 제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일단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뭔지. 제가 여러 가지 그냥 프로그램 샘플들을 가져왔는데 익숙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제 얼굴이 글자를 가리고 있는데 네, 됐어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자주 보신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오토데스크 퓨전, 그리고 마야, 시네마 4D 이런 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구역을 나눠놨는데 맨 왼쪽 구역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모델러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얘네들은 막 제품 설계, 정밀 디자인, 막 기계 부품 같은 거 디자인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도구들인데요. 얘네들은 솔리드 모델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고체를 가지고 고체를 깎아내듯이 모델링 한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생산하는 데 적합하고 그렇게 철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설계에 적합한 도구들이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알리에스 그리고 라이노 이런 프로그램들은 서페이스 모델러라고 해요. 얘네들은 특히 막 곡면 같은 거에도 특화되어 있긴 한데 컨셉 디자인이나 자동차 외형 디자인 이런 직접 깎아서 만드는 것보다 이런 컨셉 아니면 플라스틱처럼 그렇게 곡면이 다양한 재질을 가지는 제품들을 디자인하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왼쪽 이렇게 두 구역이 있잖아요. 왼쪽 두 구역에 비해서 오른쪽 구역은 좀 다른 프로그램들인데 마야나 시네마 4D 같은 걸 들어보셨을 텐데 얘네가 하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 CG나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만들 때 그래픽스 그리고 렌더링이라는 건데 이런 렌더링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실히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그래픽 혹은 컴퓨터 CG, 영화 이런 산업에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3D 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블렌더는 여기 맨 오른쪽 렌더링 특화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생각한다고 말하는지 알려드리면 블렌더로도 사실 3D 모델링이랑 서페이스 모델링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된 마야나 시네마 4D도 모델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퓨전 같은 것도 렌더링 기능 다 탑재돼 있고 그리고 퓨전에서도 서페이스 모델링 다 할 수 있고 다만 특화된 그 구역이 있는 거죠. 그냥 이 소프트웨어가 가장 자신 있는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 프로그램이 이 구역에 속한다는 거는 다른 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에 적합하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또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전문가 수준이 아니면 어차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시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 다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블렌더는 그래픽 렌더링 특화된 3D 프로그램이고 다른 걸 못하는 건 아니지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렌더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컴퓨터 좋아야 되는지 이런 거 3D 프로그램 보통 막 사람들이 몇백만 원씩 컴퓨터 써가면서 그런 거 맞추는데 컴퓨터 좋아야 되는지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대충 적은 게 아니라 블렌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해석한 거거든요. 필수인 거는 64비트의 OS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10년 안에 산 컴퓨터나 노트북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걸리는 부분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는데 못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강의에 들어오실 수 있었다면 아마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스크롤 있는 마우스에 스크롤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얼마 하는 막 비싸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네, 하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없으시더라도. 지금은 없어도 괜찮은데 네, 없이 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 텐데 있는 게 좋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는 정말 그런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있으시면 편하다, 전혀 발에 걸릴 게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그냥 있으면 좋은 그런 수준이라고 알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어떤 거를 배울지, 어떤 걸 하게 될지 살짝 이런 맛을 보여드릴 건데,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블렌더를 당연히 켜볼 거예요. 켜보고 여기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물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하나하나를 뭐 전부 다 보진 않을 테지만 그냥 자주 쓰는 거 한두 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강의 진행하면서 더 배우게 될 테니까 네, 그 후에 걱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종류의 물체를 직접 만들어 볼 거고, 이 물체들을 어떻게 배열하는지, 그리고 이 물체들을 한번 직접 쌓아 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연습한다는 의미로 알아주시면 되고, 뭔가 실용적인 그런 유즈가 있는 게 아니지만 연습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프로그램에 익숙해진다는 의미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데스크는 이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성을 지어 볼 건데요. 이것도 역시 그냥 이게 멋있는 성이 아니지만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성을 만드는지 하나하나 제가 소개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체를 더하는 거, 기본 물체를 더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내가 물체의 모양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걸 맛을 볼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내일의 주제긴 해요. 근데 오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텍스트 기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3D로 뭔가를 만든다면 내 이름을 만들어 보는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쓴다던가 이런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텍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뭐든지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 텐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정말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기 전에 제가 블렌더를 켜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블렌더를 켜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처음에 블렌더 설치 시작하신 분들도 지금쯤이면 블렌더가 켜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치 다 되고. 혹시 그리고 다 안 되셨더라도 돌려보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니까 네, 걱정 마시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네. 블렌더 다 설치 완료되시고 켜지셨나요? 생각보다 그 딜레이가 있어서 제 말이 늦게 들리나 봐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 켜진 걸로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블렌더를 켜시면 혹시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네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블렌더를 켜시고 그러면 맨 처음에 뭐 이상한 화면이 나와요. 이건 일단 무시하시고 다른 데를 한번 클릭하시면 사라져요. 그리고 들어오면 뭔가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뭐가 있는데 이걸 일단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카메라, 그리고 이거는 큐브, 이거는 라이트라고 하는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큐브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3D 프로그램 들어왔을 때 하는 질문은 내가 이 물체를 어떻게 움직이지?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움직이는 것부터 해봅시다. 움직이는 걸 하려면 여기 왼쪽에 아이콘들 보이시나요? 왼쪽 아이콘 중에 무브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무브라고 돼 있는 거를 누르시면 뭔가가 바뀌었죠? 여기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화살표가 생겼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이거를 끌어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큐브를. XYZ 축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여기 살짝 네모 같은 거 보이시나요? 네모 같은 걸 누르면 그 면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거는 여기 중간을 그냥 누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뭐 축에 관련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렌더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건 좋은 점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단축키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단축키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제가 추천하는 거는 단축키를 외우고 계시면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축키는 하나하나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면 여기 무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브잖아요. 무브라는 거를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여기에서 뭔가가 나와요. 쇼트컷. 이게 단축키란 뜻이거든요. 단축키는 G라고 나와 있죠. G를 키보드에서 그냥 G를 눌러보세요. 그 히읗 있잖아요. G를 누르시면 갑자기 뭔가 큐브가 제 마우스에 붙어요. G가 이거 무브를 활성화시키는 단축키인데 이렇게 G를 누르신 이후에 이렇게 어딘가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그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게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에 있었다가 그냥 셀렉트 툴에 있었다가 무브 툴 눌러서 이거 하고 나서 다시 셀렉트 툴로 돌아오는 것보다 G 누르고 그냥 움직이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근데 사실 의문점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G를 누르면 뭐 축을 고정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기능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축을 고정하는 방법도 다 있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G를 누르시고 고정하고 싶으신 축을 눌러요. X축에 고정하고 싶으면 키보드에 X를 누르셔요. 그러면 X축에 고정이 돼요. 그래서 X축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G하고 Z축, 위로 올리고 싶다 하면 Z축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는 키보드조차 누르기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G 누르고 그 마우스 중간 버튼 있거든요.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면 그냥 원하는 축대로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꾹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왼쪽으로 가서 무브 누르고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G를 누르고 X든 Y든 뭐든 눌러서 움직이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이게 블렌더에서 첫 번째로 마주하는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외워두시면 그냥 나중에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움직이는 거는 이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회전하는 걸 해볼게요. 제가 모르고 화면을 움직여 버렸는데 화면 움직이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였는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회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회전은 마찬가지로 move 밑에 있거든요. rotate라는 건데 일단 한번 눌러봅시다. rotate를. 그러면 이런 돌리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X축, 빨간색은 X축, 파란색은 Z축, 이거 초록색은 Y축으로 돌린다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흰색을 그냥 잡고 돌리면 제가 보고 있는 이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아무 때나 누르면 막 엄청 돌아가요. 이거는 마우스 보는 방향으로 막 돌려주는 기능인데 보통 우리가 돌리고 싶을 땐 축에 고정하고 돌리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전도 단축키가 있죠. 회전의 단축키는 R이에요. 로테이트이기 때문에 R이에요. 무브는 왜 G가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M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고요. G를 잡는다 할 때 그랩으로 생각하시면, 잡고 움직인다의 그랩으로 생각하시면 외우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G는 move, R은 rotate예요. R은 눌러보시면 역시 똑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R하고 X 누르면 X축 따라서 회전, 그리고 R하고 Y 누르면 Y축 따라서 회전, Z 누르면 Z축 따라서 회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워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안에 눌러서 막 돌아가는 거는 단축키가 R 두 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키보드를 쓰시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 이거는 크기 조정인데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크기 조정은 X축대로 이걸 크기를 조절하거나 Y축대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Z축대로 아니면 이 평면상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흰색을 누르면 완전히 모든 방향으로 다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패턴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축키가 있어요. S라는 단축키인데 스케일이기 때문에 S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고요. S를 누르시면 일단 다 모든 방향으로 스케일이 되는데 S하고 X를 누르시면 X축에 고정돼서 움직일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고, Y를 누르면 Y축, Z를 누르면 Z축.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거 여기서 면대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X, Y를 눌러도 안 되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S 스케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제외할 축을 기억하시고, 저는 지금 Z축을 제외하고 XY축에서 스케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Shift Z 누르시면 돼요. Shift를 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Shift Z 누르시면 XY축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툴을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단축키 이용해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3배 정도는 빨라요. 그래서 단축키를 다 외워두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단축키를 여러분들께 외우게 만들려고 일부러 반복적인 태스크를 좀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 편해지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 화면 돌리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부터 너무 죄송하게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쓰고 있었는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을 때, 큐브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이것도 UI가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이거 동그란 거 XYZ 적힌 거 보이세요? 여기를 그냥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 큐브 이 중심점을 중심으로 이걸 올빗이라고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단축키, 저는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게 어떤 걸 누르면 되냐면, 제가 아까 스크롤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스크롤 있는 마우스, 이거 스크롤을 누르시면 돼요. 스크롤을 돌리는 거 말고 스크롤을 누르시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거를 돌릴 수가 있어요, 화면을.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이걸 돌아다니는 방법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큐브가 저기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보면 큐브를 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옆으로 옮겨가고 싶다 할 때는 일단 이 툴을 써요. Move the View라는 툴이 있는데, 오른쪽에 손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 동그란 거 밑에 보시면 손 모양이 있는데, 손 모양을 꾹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보고 싶다 하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면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역시 제가 단축키를 또 설명을 해야겠죠. 모든 단축키를 다 외우시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걸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단축키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른쪽으로 옮기는 이거 Move the View 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 마우스 중간 버튼도 누르면, 두 개를 같이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움직이기가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그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손이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고 익숙해지셔야 그게 남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습관적으로 그 키 누르는 걸 잠깐 해결을 할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뭐를 누르는지 왼쪽 아래 보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들 마우스가 그 중간 버튼을 누르고 있다는 거고, 제가 Shift 누르고 이거 움직이면 제가 뭐 누르는지 이제부터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엄청 간단한 건데 줌인 줌아웃 하는 거예요. 큐브를 더 크게 보고 싶다 하면 간단하게 그냥 스크롤 올리시면 돼요. 스크롤 내리고, 그리고 이것도 단축키, 그 인터페이스가 있기는 한데 그냥 스크롤 올리고 내리는 거 정도는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여드리면 꾹 누르고 위로 올리면 확대되고 아래로 내리면 줄어들어요. 당장 그 마우스 중간 스크롤 버튼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사용하셔야겠지만, 네, 꼭 마우스를 사셔서 빨리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부터 그냥 연습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엄청 빨리 어떻게 하는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코스 돌듯이 그냥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만드는 것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일단 그 큐브를 옮겨 놓고 그냥 코스 돌듯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거를 그냥 손으로 계속 익혀 보세요. 이것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리고 줌 인 했다가 아웃 했다가, 그리고 이거 움직이는 단축키까지 다 외워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기억에 남아요. 제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 죄송한데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연습은 이제부터 계속 하시면 되니까요. 이거 그냥 잠깐 간단하게 해보시고 일단 다음은 어떻게 다른 물체를 만들게 되는지, 여태까지 큐브만 가지고 연습을 했으니까 다른 물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지우고 싶거든요. 지우는 단축키는 당연하게도 딜리트를 써도 되지만 딜리트까지 손이 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X를 누르셔도 되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X 누르시면 딜리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남은 걸 다 선택해서 지우고 싶다 하면 모든 걸 선택하는 단축키는 A거든요. Select All이라고 해서 A 누르고 그 다음에 X 누르고 딜리트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지워졌죠.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에서 시작할 수가 있게 됐는데, 자, 이제부터 새로운 오브젝트를 더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를 찾는 방법은 여기 왼쪽 위에 가시면 돼요. 왼쪽 위에 add라고 있거든요. add를 일단 눌러보시면 돼요. add 눌러보시면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지금은 딱 하나예요. 메쉬라는 건데, 메쉬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저는 일단 플레인 눌러볼게요. 이거는 평면이란 뜻이에요. 그냥 큐브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면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더 할 수가 있고, 일단 이거는 옆으로 치워두고요. 그리고 add 눌러서 다 더해볼 거예요. 큐브는 원래 있던 거죠. 하지만 없어졌을 때 이거 add 해서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 메쉬하고 UV 스피어, 이거는 구라는 뜻인데 큐브에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큐브를 없앨게요. 네, 이거는 구형인데 완벽한 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메쉬의 특성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내일 이론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더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치워두고 그 다음에 add하고 메쉬 한 다음에 실린더를 해볼게요. 실린더는 진짜 그냥 원통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치워두고 제가 마지막 두 개만 해볼 건데, 콘이랑 토러스예요. 콘, 이거는 네, 보시면 알겠죠.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이거는 딱딱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러스는 마찬가지로 이거 도넛 같은 거죠. 이거 블렌더계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이거 토러스를 만들면 도넛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그 블렌더 튜토리얼 중에 유명한 도넛 튜토리얼이 있어서 그것도 만약에 시간이 나시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물체들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 면은 잠깐 지우고 그 큐브로 대체를 할게요. 이거 큐브까지 하면 5개의 물체가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걸 연습하는 김에 쌓아 볼 거라고 했어요. 이게 당연히 실용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큐브 위에다가 한번 다 이 물체들을 한번 다 쌓아 보세요. 네, 저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 토러스를 쌓는 게 아마 난관일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요거부터 올릴게요. 실린더부터 올릴게요. G를 눌러서 큐브 위로 대충 이동을 해봐요. 다 쌓아야 되니까 공간이 좀 남아야 되겠죠.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콘도 한번 올려볼게요. 콘은 조금 가까이. 그리고 토러스는 사실 콘에다가 걸치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G만을 이용해서 무브 툴만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면 R 로테이트 툴도 활용하시고,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스케일 툴도 활용하시고,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연습하는 과정이니까요. 이게 실용적인 용도는 없더라도.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피어를 올려볼 거예요. 네, 대충. 그리고 이걸 중앙으로 가져오면 네, 완성이에요. 제가 너무 못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훨씬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물론 이거를 저장을 해 두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이거 했던 걸 보시고 싶으시면. 근데 저는 이게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선택하고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선택하는 거 Select All 해서 A라고 말씀드렸어요. A 누르고 그 다음에 X, 딜리트죠. X하고 딜리트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이쯤에서 혹시 제가 강의하는 속도가 빠르거나 못 알아듣는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조금 조절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제가 아까 그 태스크 소개할 때 약속을 드렸었죠. 저희만의 성을 지어 볼 거라고.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잠깐 물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네, 제 성을 지어보는 건 할 건데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단축키의 빠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번은 단축키 없이 그냥 툴만을 사용해서 키보드에 손 떼고 해보고 그 다음에 단축키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게 설명이 될 거라고 믿어서 그래서 저만의 성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2층짜리로 짓고 싶어요. 그래서 Add를 누르고 중앙에 있는 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실린더로 해야겠죠. Add 실린더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단축키에 손이 가는데 이거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2층짜리니까 하나 더 실린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조절할 거예요. 스케일 툴 가서 조금 작게 한 다음에 무브 툴 가서 조금 내려서 맞춰볼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저는 그냥 성의 몸체가 됐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메쉬, 애드, 메쉬 가서 이제 지붕을 올려야겠죠. 콘을 해서 콘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위로 조금 넓은 것 같으니까 줄여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냥 메인 몸체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벽을 짓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벽은 아마 큐브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 플레인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벽에 두께가 좀 있는 게 좋아서 큐브로 시작을 할게요. 큐브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두께를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넓게 하고요. 맞춰서 올려서 이쯤에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복제하는 거거든요. 복제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벽은 반대쪽에 똑같을 거니까 복제를 하면 좋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트 가서 여기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두 번째 영역에 보면 첫 번째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라고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갑자기 마우스에 새로운 물체가 붙으면서 이게 듀플리케이트가 돼요. 복제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와 다른 데 놓지 마시고 제가 추천한 방법은 Y 있잖아요. 키보드의 Y, 키보드의 축
누르시면 이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Y를 X든 Y든 원하는 방향으로 누르시고 네, 가고 싶은 만큼 간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생겨요. 네, 일단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거부터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축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브를 만들고 네, 좀 빨리 해볼게요. 아마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스케일 한 다음에 이번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누른 다음에 여기서 X축만 눌러주시고, 제가 단축키를 웬만하면 안 쓴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쓰겠습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조금씩 그냥 미세 조정을 하고 나면 네, 이 정도면 그냥 끝난 걸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몇 분이 걸렸는지는 제가 측정을 못했지만 네, 이 정도 속도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없애고 단축키만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지만 까먹는 단축키가 몇 개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add를 쓸 때는 Shift A를 쓰고 여기 마우스 올리시면 나오거든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duplicate, 그 복제하는 것도 여기 보면 단축키가 다 있어요. 적혀 있어요. Shift D거든요. 이거를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올리면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 번씩 봐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몸으로 네, 손으로 기억하시게 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단축키를 쓰면서 하는 거의 속도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여기선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Z축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다음 큐브를 만들어서 G, Y 눌러서 움직인 다음에 G, Z 눌러서 다시 움직이고 스케일 Y축 해서 스케일 X축 해서 크기를 맞추고 Shift D 눌러서 Y 누르고 여기다가 가져오고 그리고 큐브를 하나 더 만들어서 X축 그리고 크기 조절하고 위로 맞추고 그리고 Shift D 해서 X 하고 그리고 만약에 크기가 잘 안 맞으면 그냥 다시 한 번 더 조절하시면 되니까 네, 단축키를 써서 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배 정도는 빨라요.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인 걸 저도 해봐서 다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미리 네, 다 연습을 하셔서 네, 단축키를 잘 쓸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랄게요. 네, 단축키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성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냥 저장을 한번 해두세요. 이거는 제가 쓸모 있어서 아니면 이거를 어디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맨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를 저장해 두면 그냥 나중에 다시 보면 재밌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장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보고 네,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도 만들었으니까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다음 실습은 풀을 만드는 거예요. 보기에 지금까지 배운 걸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게 당연해요. 이게 한계가 많아요. 그냥 기본 도형만 가지고 뭘 하라니. 그래서 제가 내일의 주제긴 하지만 이런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맛보기로 가져온 거거든요.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했던 거는 저는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저장하셔도 되고 저는 어차피 여기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가져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지금 해볼 거는 익스트루드라는 기능과 그리고 에딧 모드라는 걸 한번 맛을 볼 건데요. 지금 제가 말로 해서 조금 전혀 이해가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보여드릴게요. 바로 일단 실린더 하나를 만들 거예요. 애드해서 실린더 메쉬 실린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를 지금 만약에 외우셨다면 Shift A 누르고 실린더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린더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볼 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 건데, 에딧 모드라는 걸 들어갈 거예요. 왼쪽 위에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라고 적힌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뭐 이상한 게 많은데 저희는 그 에딧 모드라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일단 에딧 모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하니까 갑자기 뭔가 변했어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생긴 거랑 좀 다른데, 오브젝트 모드에선 그냥 뭐 실린더 하나였는데 에딧 모드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점들이 다 선택이 된 거거든요. 다른 데 한번 눌러보시면 이게 선택이 풀려요. 에딧 모드가 뭐 하는 거냐면, 실린더가 사실은 하나하나가 점이고 선이고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선택하려면 점을 선택할 수가 있고, 기본이 점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곳을 선택하고 싶으면 여기 에딧 모드 옆에 여기 셀렉트 모드가 있어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는 점 선택 모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되는 거는 선 선택 모드, 엣지라고 하거든요. 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건 면 선택 모드겠죠. 저희가 면 선택 모드를 일단 사용하긴 할 건데, 에딧 모드가 뭐 하는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점 선택 모드로 돌아올게요. 점으로 돌아와서 이 점 하나를 누르고 저희가 아까 했던 거 무브 그런 툴을 다 사용해 보세요. 저 키보드에 G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하나만 선택하고 G를 누르면 점이 움직여요. 이거를 보시면 아마 깨닫는 게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거 점 하나하나를 움직여가면서 모델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 점 하나하나에서 하면 어느 세월에 다 하냐, 그런 말씀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 점을 한 번에 움직이고 그리고 관리하는 많은 도구들이 사실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해 드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는 거고, 다만 그러니까 점을 그리고 점과 선과 면을 움직여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걸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일단 G를 누르고 어디 다른 데를 누르지 말고 오른쪽 키를 누르시거나 ESC를 누르시면 그냥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취소를 하시고, 저희가 지금 해볼 거는 면 선택 모드예요. 면 선택 모드로 한번 바꿔보실게요. 면 선택으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 윗면 있잖아요. 윗면을 누르고 익스트루드라는 기능만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익스트루드는 여기 있어요. 에딧 모드에 들어와서 약간 툴들이 바뀌었죠? 바뀐 게 아니라 많이 추가가 됐죠? 익스트루드라는 걸 사용해 볼 건데,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조금 달라요. 스케일, 위쪽으로 스케일 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왜냐면 이렇게 만드시고 나면 다시 셀렉트 모드로 들어오시면 뭔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선이. 이게 추가로 형태를 만들어낸 거지, 이게 원래 있던 걸 크기 조절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이 면을 잡고 G 누르고 움직여 보시면 이게 그냥 실린더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꺾인 부분이 생겼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겨난 거거든요. 저희가 일단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해볼 거는 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풀을 만들려면 일단 좀 얇게 해볼게요. 이거 전체 선택하는 거 A 누르시고 스케일 누르시고 그리고 Z축 빼고 크기를 좀 줄여서 얇게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얇아지게 되죠. 그리고 면 선택 모드에 있으니까 맨 위쪽 면을 누르시고 익스트루드 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좀 조절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풀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단축키가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익스트루드의 단축키는 E예요. 이게 제가 자꾸 이름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름의 첫 글자가 보통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할 때는 E를 누르시면 바로 익스트루드 이게 형성이 되고 이 축도 자동으로 잡아줘서 할 수가 있어요. E 누르고 G 누르고 그리고 각도가 잘 안 맞는다 싶으면 R 잠깐 누르고 E 누르고 그리고 풀 마지막쯤에 좀 좁아져야 되니까 S 누르고 좀 줄이고 그 다음에 E 누르고 크기를 위치를 잠깐 조절한 다음에 S로 뾰족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로만 해주세요. 블렌더가 정밀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부분 정밀적으로 하는 거는 무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정밀적으로 하는 방법도 대충 알려드릴 테니까 네, 지금은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냥 다른 하나를 다 만드실 필요는 없고 하나만 더 만들어서 그냥 복붙을 할게요. 네, 실린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딧 모드 들어갈 건데요. 에딧 모드 들어가는 단축키도 있어요. 그거는 탭인데요. 이거 탭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은 단축키를 한 번에 알려드려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돌려보시고 꼭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탭 누르고 다시 S 하고 Shift Z, Z축 빼고 스케일 해서 좀 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좀 옮겨 볼게요. 네,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윗면을 선택하고 E 누르고 네,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게요. 다르게 생기게 해볼게요. 조금씩 돌려가면서 풀처럼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를 거가 좀 다르게 그러니까 미적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일단 풀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는 풀이 아니라 거의 네, 젓가락 정도의 두께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막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Shift D였죠. Shift D, 듀플리케이트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셔서 그냥 크기를 좀 조절하시고 좀 돌리시고 또 이거를 복사해서 네, 크기 좀 조절하고 돌리고 네, 이렇게 붙여 놓으면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럴싸하게 다 다른 것처럼 착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모든 3D 모델에 나는 그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3D 모델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이미지를 만들고 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멀리서 보면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적당히 노력을 들이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만할 줄 아는 능력도 지금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에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한다고
싶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더 투자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훨씬 예쁜 풀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도구를 알려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남아있죠. 일단 여태까지 했던 거는 지울게요. 그 중요한 프로젝트는 텍스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시작하기 전에 물 한번 마시고 할게요. 블렌더에서 텍스트를 만드는 기능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다기보다 그냥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게 뭐냐면 Add 아니면 Shift A 뭐든지 Add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안에 위에 있네요. 텍스트라고 있거든요. 텍스트를 그냥 눌러보세요. 네, 저기 나왔네요.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적지? 라고 물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딧 모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탭 한번 눌러보실래요? 탭 누르면 이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걸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아무거나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다 쓰셨으면 탭하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블렌더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한글 입력을 지원을 안 해요. 한글은 지원하는데 한글 입력은 지원을 안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한글을 치려고 하면 한영을 눌러도 안 돼요. 근데 한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글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무거나 그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 키시고 한글을 치시고 여기서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여기 탭 눌러서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아마 복사가 돼요. 근데 지금 한글 폰트가 아니라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빠르게 한글 폰트를 여기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폰트를 나중에 다운받아서 꼭 적용을 해보세요. 당장은 저는 영어를 사용할 텐데 그냥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폰트를 조절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텍스트에 관련된 거를 알고 싶으시면 그냥 텍스트를 만들고 그거 선택하시면 오른쪽 아래에 여기 초록색 보이시나요? A라고 적힌 거. 뭐라고 적혀,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일단 누르시면 일단 제 얼굴을 좀 치우도록 할게요. 여기에 텍스트 관련된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이거에서 폰트를 가셔서 여기 폰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 공간들인데 여기 레귤러에서 여기 오픈 폰트라고 해서 이거 브라우저를 여셔서 폰트를 가져오시면 돼요. 바로 폰트 폴더가 열리네요. 아무거나 열어서 한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한글 폰트가 아닌가 봐요. 네, 제가 이런 상황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한글 폰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저는 강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는 여기서 조절을 하시고 여기서 막 단락 이런 거 왼쪽 정렬인지 중앙 정렬인지 그리고 그런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중앙에 그냥 놔두고 싶다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사실 지오메트리라는 부분이에요. 폰트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열어보시면 뭔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게 익스트루드라는 거는 여기 마우스를 올려서 한번 끌어보세요. 마우스 올려서 오른쪽으로 올려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텍스트가 두꺼워지고 3D가 돼요. 이거 하나만으로 정말 그냥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렇게 내가 만든 텍스트가 바로 3D가 된다는 거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가능성이 열리죠. 제 이름을 적어놨어도 만약에 이걸 도장처럼 만들어서 3D 프린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베벨이라는 것도 볼게요. 오프셋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를 키우고 늘리고 하는 건데, 차라리 그 폰트를 좋은 걸 가져오시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놔두시고, 그 다음에 베벨을 한번 볼 건데요. 베벨은 살짝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베벨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3D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신 분들이면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를 둥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레졸루션을 줄이면 이게 그냥 완전 각지게 되기도 하고, 레졸루션을 늘리면 부드럽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베벨 때문에 두꺼워지는 게 싫으시면 그 오프셋을 건드려서 똑같이 줄여주시면, 안쪽으로 똑같은 값으로 줄여주시면 안쪽으로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장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는 그냥 이 텍스트를 이용할게요. 일단 여기가 정면이거든요. 정면에서 잘 보기 위해서 이거 로테이트 X 해가지고, 만약에 90도로 돌리고 싶으시면 이거 컨트롤 컨트롤 맞나요? 네, 컨트롤 누르시면 살짝씩 이렇게 스냅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RX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하면 이렇게 15도 단위로, 10도 단위였는지 15도 단위였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15도 단위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잘못 돌렸네요. 네, 이렇게 고정이 돼서 앞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지금 해볼 거는 그 텍스트 외부에 그 약간의 이중 이런 층 같은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원래 있는 텍스트를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지금 ESC를 눌러보시면 그 자리에 고정이 돼요. 텍스트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건 맞거든요. 이거 확인하시려면 오른쪽 위에 텍스트 하나 있고 하나 더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두 번째로 만든 텍스트를 보고 이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셋을 늘려볼게요. 베벨은 줄이고 오프셋을 한 4 이렇게 주면 이렇게 중앙에 텍스트는 있고 이 값들만 조절해서 막 장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시작이 돼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조금씩 움직여서 얼마나 이게 묻혀 있는지 그런 것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정말 창의성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막 2개, 3개, 4개 레이어를 추가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되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기능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쉐이프라고 있어요. 쉐이프에 보면 필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필 모드는 지금 보스로 돼 있는데 필 모드를 넌으로 바꾸면 뭐가 바뀌었는지 보이시나요? 이게 그 맨 앞에 있는 면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베벨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맨 앞에 있는 면이 사라지고, 아니면 그 뒷면만 남겨서 이거를 뭔가 비어있는 그런 텍스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조절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의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3개, 4개, 5개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텍스트를 만들어 보시고 막 이름을 써도 되니까요. 정말 이것도 이 기능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여태까지 배운 거 종합해서 그리고 하나 더 기능 알려드릴 텐데요. 네. 제 화면이 꺼져 있었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워볼 기능은 일단 원래 있는 걸 없애고 뭐든지 만들 수 있던 그 whatever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이게 큐브랑 텍스트를 2개를 조합을 해서 도장처럼 그런 활자처럼 만들어낸 건데요. 일단 큐브 하나 만들게요. 큐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큐브를 좀 뒤로 보낸 다음에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자꾸 텍스트를 못 찾네요. 이게 가끔씩 쓰는 기능인데 전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라서 일단 한 글자씩 있었으니까 일단 첫 글자 W 그냥 써놓고요. 탭 다시 눌러서 W만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가가지고 네. 또 잘 안 보이네요. 근데 네, 이러면 보이시죠? 네, 패러그래프 가서 얼라인해서 이거 센터로 맞추고 이것도 센터로 맞추고 해서 여기 중심점 있잖아요. 그냥 이 점이랑 맞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90도 이거를 90도 돌려가지고 컨트롤 누르고 돌려가지고 큐브에 맞게 일단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두께를 좀 추가할게요. 여기 지오메트리에 가서 익스트루드를 늘려주면 두께가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큐브를 요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맞게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딱 맞게 어떻게 하냐고. 딱 맞추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딱 맞게 어떻게 하냐고 이런 기능은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지금쯤 꼭 나오시는데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겹치게 해도 지금은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렌더링 할 때도 이런 거는 다 무시되거든요. 신경 쓰지 마시고 다 하신 다음에 내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었어요. 한 세트를 만들고 나면 이거는 다 같이 그냥 복사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페런트라는 거예요. 페런트도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냐면 페런트를 하면 이 2개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2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되는데 드래그해서 하는 거 말고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되거든요. 하나 선택하고 나서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2개가 다 선택되긴 했는데 하나는 주황색이 조금 더 진하고 하나는 좀 더 연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샘플을 좀 더 많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선택할 게 많으면 다 선택해도 뭔가 하나는 좀 더 옅은 주황색으로 선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막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액티브 오브젝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는 오퍼레이션 아니면 막 지금 패런트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이 어디에 있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황색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옅은 주황색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 이거 두 개를 선택할 때 순서를 W 글자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큐브를 선택해서 큐브가 메인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큐브에다가 글자가 붙게, 글자에 큐브가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패런트 할 때 이거는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검색 기능도 알려드릴게요. 검색은 F3 누르면 돼요. F3 누르면 무슨 창이 뜨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검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패런트라고 했죠. 패런트 검색하면 make parent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패런트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막 뭐가 나오는데 그냥 맨 위에 거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두 개였는데 하나가 됐어요. 텍스트가 이거 큐브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큐브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큐브를 움직이시면 텍스트도 같이 움직여요. 그 전에는 패런트 하기 전에는 큐브를 움직여도 텍스트가 같이 안 움직였죠. 근데 이거 패런트를 하고 나면 큐브를 움직이면 텍스트도 같이 움직여요. 대신에 복사는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해두고 이거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할게요. 일단은 4개만 할게요. what까지만. Shift D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축으로 하고 싶으면 X 누르시면 이렇게 고정되거든요. 마찬가지로 Shift D, X 또 Shift D, X 하면 이렇게 글자가 4개가 되고 이거 익스트루드 된 상태에서도 그냥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눌러서 탭 누르고 그냥 글자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부터 움직여도 되게 되죠. 제가 큐브를 하나 더 만들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위로 쌓으셔도 되고 제가 큐브 2개짜리를 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발견하실 때 미리 지워주시면 별 문제 없어요. 어떤 배열로 그냥 쌓으셔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해도 되겠죠. 뭐든지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막 조금씩 틀어도 되고 이거를 막 도장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일단은 제가 3D 프린팅에 관련된 것도 나중에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 당장 프린트 누르지는 마시고 이거를 그냥 3D 프린팅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도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내 책상에 놓을 장식품을 만들어도 되니까 네, 그거를 그냥 상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네, 이렇게 하면 네, 원하는 걸 진짜 뭐든지 만들 수 있게 되겠죠. 텍스트랑 이런 간단한 도형들을 이용해서요. 네, 큐브가 꼭 아니어도 돼요. 그냥 도장 만들고 싶으시면 막 길쭉하게 실린더에다가 하셔도 되고 그냥 실린더 4개 막 붙이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원하는 대로 뭐든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제 검사 이런 거는 옛날엔 했었는데 온라인 강의 특성상 그런 건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만큼 늘기 때문에 꼭 해보세요. 네, 지금 당장 안 해도 유튜브 돌려보고 할 수 있으니까 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제가 준비한 거는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다 알려드렸고 이제부터는 일단 5분 정도 휴식 시간 갖고 여태까지 여러분 질문 못했던 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냥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5분 정도 쉬시고 저도 쉬고
올 테니까 네, 편하게 계속 연습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걸 말리진 않고 그냥 네, 5분 후에 뵙겠습니다.